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궁금하신 그 대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한밤중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포했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상황은 전쟁이나 그 전쟁이 준하는 비상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를 동원해서만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충격과 불안에 밤새 떨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많은 게 특히 젊은 분들은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을 이른바 역사책 글로만 배웠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45년 만에 계엄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또 많은 국민들이 영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게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내에 들어가서 특히 유리창도 깨고 들어가서 국회 내 본청으로 들어간 모습을 생생히 봤어요. 혹시 이게 계엄이 선포되면 원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고요. 비상계엄에서는 행정기능과 사법기능만 계엄사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이고 입법기능은 전혀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고령 1호에서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 불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장 군인들을 출동시켜서 그 국회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그 기능을 수행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내란 미수 범죄의 성립 여부가 나중에 다툼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 이 문제는 나중에 물론 지금 야당은 이 문제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퇴진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방향을 맞추겠지만 나중에라도 계엄군이 무장을 한 채 완전 무장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한 이 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탄핵을 진행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탄핵 요건에도 해당이 되고요.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이 직무상의 그 위법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인데 계엄은 대통령 권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직무상 행위가 맞고 그 다음에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도 위반하고 형식도 위반했고 내용도 안 맞기 때문에 위헌 위법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성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란 범죄 문제는 이렇게 돼 있으면 내란 범죄의 형법의 구성 요건에 보면은 그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면 그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헌법을 설치한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고 무장군인들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대한 그 내란 범죄 미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은 이번 사안이 특히 계엄군이 본청에 투입한 것 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자체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성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란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다툼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앞서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주장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이 민주당 당대표실 즉 이재명 당대표실에 일단 뭐 난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난입을 해서 이재명 당시 같이 있던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CCTV를 통해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CCTV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CCTV가 공개되면 더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국회 내 중요 인물들을 체포할 경우에는 국회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철회했는데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요. 혹시요, 불편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국민분들 보시기에도 비상계엄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성공했다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포고령 제1호가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타겟은 국회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네. 국회가 기능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걸 첫 번째 그 목표로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국회가 기능을 하면 본인에게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 네.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활동이 자기에게 지향되기 있기 때문에 그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방해하려는 행위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네.